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사가 많이 골라놨군요. 네, 남양유업 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시작해 보십시다. 자, 경향신문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뿐이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도 억울한 처지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CJ 대한통운은 사실 업계 1위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건당 수수료도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CJ와 대한통운이 합친 다음 도리어 운송 수수료가 깎였습니다. 택배 한 건당 평균은 880에서 890원이고요. CJ와 대한통운이 합친 다음에 810에서 820원으로 깎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모 씨는 그보다 더 낮은 750원을 손에 쥔다고 합니다. 건당 수수료를 삭감했다 하면 말하자면은 기사들에게 주는 돈이 깎였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페널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택배 기사들이 뭔 잘못을 했을 때에 말하자면은 벌칙처럼 준용되는 제도라 하겠는데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물품 분실의 책임을 기사들에게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의점 택배 수거를 회사가 퀵 서비스로 수거한 다음 10,000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택배 기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송을 시작하거나 완료할 때 전산 등록을 누락하면은 건당 300원씩 삭감했다고 하는데 자기 책임도 아닌데 물건 값의 절반을 배상금으로 무는 그런 택배 기사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갑의 행태군요. 그렇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원인 불명의 배달 사고도 무조건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게 바로 갑의 횡포입니다. 택배 한 건 배달하면 수수료가 700원, 800원이라는 그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덩치만한 걸 들고 오기도 하는데 그죠? 글쎄 말입니다. 예, 참. 저희 방송 들으시는 또 택배 기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힘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TV는 의뢰 방송입니다. 을을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의뢰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좀 빗대봤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또 을 얘기군요. 자, 욕설을 한 당사자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욕설을 생생하게 들려드렸죠. 예. 경향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을 경향신문이 옮겼는데요. 예. 욕을 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대화가 격해지다 보니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큰 소리도 하고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는 아니다. 대리점주가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일종의 반전인데 그러면은 이 사실이 그런가요? 그런 분에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그런데? 있나요? 이런 주장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 뭐 진짜 사실이 그러한지는 뭐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밀어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매끼기. 예. 100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대리점주가 예. 회사에서는 1000개를 갖다 주고 1000개 값을 받아가는 걸 바로 아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100개 필요한데 1000개를 주면은. 예, 이런 걸 밀어내기라고 하는데 예. 목표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리점주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자, 본사와 영업사원은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다라고 대리점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한 매출 목표에 토를 달거나 거부를 하면은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와 영업사원들 사이에 언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욕설이 오가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했던 당사자가 말한 내용 이거는 흔히 있는 자기를 일이다.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지 예.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정말 그들이 슈퍼갑으로서 우리에게 예.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위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욕설을 했던 영업사원도 또 다른 을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이 비현실적인 매출 강요를 하는 회사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욕설했던 당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을이다. 예. 이 세상에 다 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다 을이긴 하죠. 근데 예. 을이 또 자기가 을이라면은 예. 또 다른 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폭언 당사자의 예. 말, 또 심지어는 이런 말을 유포시킨 사람들도 자기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 한겨레 기사는 뭡니까? 예, 이게 이번엔 당사자를 만난 거군요. 욕을 들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욕을 들은 사람. 가만있어 봐. 욕을 들은 사람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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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죠. 그러네 참. 예. 욕설 파문의 피해 당사자인 김모 씨. 이분은 전 남양 유업 치즈 대리점주인데 3년 전 거라고 하는데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욕설을 했던 그 가해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어쩌다 한번 한 건데 늘상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매번 욕이었다.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하는 사람 말투를 보면요. 네. 어쩌다 한 번 한 거랑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또 그날 아주 말이 뭐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입에 술술 묻어 나오는 게 네. 처음 해본 욕이 아닙니다. 그 욕을 글쎄요. 그 누군가 도청을 해서 녹음한 게 아니라 예. 어느 한 당사자가 녹음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피해자가 예.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그건 그렇죠. 제3자가 어떻게 녹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너무나 빈번한 욕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녹음을 해서 욕을 한번 녹음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럴 수 정황상 있죠.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보면은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갖다 준 떡값 관련한 기록도 갖고 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한테 받은 떡값에 대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은 그때는 공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리점주를 함부로 대하는 게 남양유업의 문화다. 영업 직원들 물량을 밀어내야만, 그러니까 100개 달라고 그랬는데 한 1000개 갖다 주고 또 1000개 값을 받아가는 이런 영업 직원들이 거기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간부로 승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또. 한겨레 일면 이게 청년 일면입니까? 기사인데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그 피해자 인터뷰는 6면에 실렸고요. 예. 일면 기사를 보면은 남양유업의 이런 밀어내기, 욕설했던 그 당사자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유가공업체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남양유업만 이랬겠는가 하는 것이 공정위의 그 판단인데요. 자,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메일유업 다들 네. 지금 벌벌 떨고 있겠군요. 본사로 일단 보내서 현장 조사를 벌인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이슈뿐만 아니라 책 사재기 논란도 측면에서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출판계의 고질병인 사재기 파문이 또다시 불거졌다라는 얘기인데 사재기가 뭐겠습니까? 베스트셀러 만들기죠. 그렇죠. 안 팔린 책을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사가져가는 걸 사재기라고 하죠. 네. 독자가 사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재기를 하면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베스트셀러네? 이 무슨 책이지? 하고 사보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거라는 저거 안 얘기죠. 사보면 뒤떨어지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블랙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건데 예.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도 책을 내셨는데 한번 1등 먹어보신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동원해서 주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사게끔 했다. 돈 줘가지고요? 그렇죠. 참. 처우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회사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니 물론 사람이 1등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회사 조직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아니, 있는 그런데 것인가? 저는 책을 한 20권 가까이 냈는데 예. 제가 책 낸 출판사는 왜 사재기를 안 해주죠? 한 번도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못 됐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팔리는 책이 가치 있는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문학 서적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인문학 역사 서적 이런 것들이
1등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1등 안 한다고 그 책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그래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자, 이 기사 내용이 뭡니까? 예, 황석영의 여울 물소리, 김현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예. 백영옥의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등 이 세 권이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아, 이게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제시됐군요. 예. 자음과 모음사가 편했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예. 물론 이들 저자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들 저자가 예를 들면 출판사에다가 뭐 요청을 했다든지 뭐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아주 낮죠. 담당 저자들은 예. 해당 저자들은 그래서 강력하게 또 부인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또 명부스럽죠. 그렇게 예, 한다는 게. 명구스럽죠. 어제 그래서 황석영 씨는 여울물 소리 이게 절판을 선언하는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 기사만 보고 이 기사를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어 황석영 씨가 네. 그런 절판을 선언했군요. 자, 의혹이 제기되니까 자음과 모음의 대표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 어떤 유형의 변명도 하지 않겠다. 사옥도 매각할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회사가 주로 기획 출판을 크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로 그동안에 쌓은 상당한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네, 출판계는 발끈하고 나섰는데 예. 사재기는 출판계와 독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범죄죠. 밝혔고요. 사실 사재기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아, 이 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그거 깎고 되겠어요? 예, 이런 정도로 해서 뭐 넘어간다면은 안 되죠. 예, 독자를 안 되죠. 기만한 거니까요. 예. 자, 다음 기사로 얼른 갑시다. 네. 기사가 많아요. 예. 자, 조선일보 기사 하나 있군요.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기업인 52명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투자 확대 차질 없이 해달라 정부도 규제를 확실히 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규제를 확실히 풀면은 확실히 푼다면 뭐가 됩니까? 옛날에 줄푸세가 되는 겁니까? 그럼 또 경제 민주화도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이런 것도 푸시겠다는 건지.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선 때는 경제 민주화 주장하고 네. 이제 와서 규제 풀겠다면은 음. 자, 그거는 다음 다른 기회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뭐 경제 민주화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지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다고 이것도 해도 지난 대선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요. 화두로 자, 이용했을 뿐이었는지 그 진정성이 또 의심받게 되는 대목이고요.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 주세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용을 해서 화제가 퇴임 됐던 후에도 예, 테니스 코트 이야기입니다. 예약자 이름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서초구청에다가 지난 1년 동안 서초구 잠원동 실내 테니스 코트 주말 예약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예약자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별별별. 한 사람일 것 같진 않고요. 예.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밝히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런 정보 공개 했는데 땡땡땡이라고 나오면은 정보 공개를 한 의미가 뭐가 있나요? 글쎄 말입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이름을 딱딱 밝혀줘야 예. 정보 공개에 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정보 공개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예.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느냐? 아니 국민들이 알 월급을 권리를 위해서죠. 주시니까요.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또 월급을 주시는 예.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서초구 테니스 코트가 개인적인 사적 공간이 아니라면은 예. 여기 이용한 사람은 인터넷에 등록 예약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인기가 너무 실내다 보니까 예. 예약하면 뭐 1분 내인가 다 예약이 끝나버린대요. 네. 일반인들은 어렵게 예약해서 이용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거의 특혜로 예약을 해서 썼다면은 당연히 그자들의 이름을 밝혀야죠.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크게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신명 기사인데 DNA로 해서 잡았습니다. 성폭행 피의자 6년 만에 검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자꾸 이분 보니까 범인이 아닙니다. 사건 5일 전 인근에다가 혈흔을 남기는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쓴 건데요.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이 그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됐는데 아니, DNA로 잡았다면서. 글쎄 말입니다. 그 우연찮게 혈을 남긴 건데 그것을 갖고 네가 범인이지 뭐 이렇게 아니 DNA로 잡았다면서. 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예. DNA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예. 그럼 뭐 이거 주먹구구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풀려났는데 DNA에 의존하는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예. 자, 민주당 지도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 모두 발언 순서를 넣고 지금 지도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지도부가 결정이 됐었는데 말이죠. 예. 아, 토요일이었나요? 아무튼 뭐 언제 했는지도 관심이 없는. 오사 전당대회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토요일이겠군요. 예. 현장 방문 일정도 늦게서야 확정하는 등 하여간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박스 기사가 눈길을 끌고요. 자, 서울신문까지 마칩시다. 예, 대학 기가 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신문은 취업이 안 된다고 잇따라 국문과가 폐지되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배재대학교가 국문과를 없애기로 했고요. 예, 그밖에 또 광운대도 폐지 논란이 있었다가 간신히 살아났고 논산 건양대 이 학교는 또 없애기도 했고요. 배재대는 특히 배재학당의 주시경 선생이 강의를 하던 곳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배제에 대해서 참, 국문과를 배제하다니 참 이게 진짜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총학생회가 전문가를 불러서 여자 유혹하는 법 이 특강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기사까지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예,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